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지난번에 합병증이 심한 말기 간경화 환자분께서 외식을 하시고서 며칠 만에 출혈성 쇼크로 생을 마감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빨리 응급 상황에 대처하실 수 있도록 출혈성 쇼크의 초기 증상과 대처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상하긴 했지만 별로 조회수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희망의 말을 듣고 싶고 잘 치료된다는 말을 듣고 싶지 누가 어떻게 해서 잘못됐더라 그런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또 누구 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꺼내나 싶으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담스럽게 돌아가신 분은 없으시고요. 간경화 환자분들 알러지 치료 다들 잘 받고 계시고 간경화 잘 치료됐다고 치료 후기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치료 후기 받은 것은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식의 무서운 이야기를 또 시작할 예정입니다. 좋은 말만 듣고 희망이 부풀어 행복회로만 돌리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또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소가 아니고 목숨을 잃고 나면 뭘 고치고 말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남들이 잘 치료됐다는 이야기만 귀 쫑긋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재수 없는 소리 한다 싶어서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위험한 상황에서 잘 벗어날 수 있을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니 아무 일 없을 때 신경 써서 들어주십사 매번 부탁드립니다. 자, 간경화 말기 환자분들 중에서 지난번 출혈성 쇼크 영상을 누가 안 보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에게 출혈성 쇼크의 위험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신 게 아닐까요? 내시경을 해봤는데 식도 정맥류의 위험은 거의 없대. 한 번도 피토한 적도 없고 혈변을 본 적도 없으니까 저런 출혈성 쇼크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마도 말기 간경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식도 정맥류보다는 복수나 간성혼수가 심한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영상 주인공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명쾌한 최원장을 만나서 잔소리를 열심히 들으면서 식이요법을 잘하고 계시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외식을 한번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들과 뭐를 드실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냥 곡물죽 이외의 모든 음식을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친구들을 만나는 식사 자리에서는 간경화 식이요법에 맞춰서 곡물죽과 야채 스프, 도시락을 싸서 드실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술 한잔 안 하시면 다행이겠죠. 그리고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들은 뭘 드시든지 간에 무조건 곡물죽과 야채죽보다는 짜고 달고 양념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복수가 심한 간경화 말기 상황에서 염분과 당분과 양념이 많이 들어있는 일반적인 음식을 드셨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소변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은 간경화 환자분이라면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과 허리 둘레를 체크하고 명쾌한 한의원에 내원하실 때마다 제출을 하게 하는데요. 영상만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간경화가 심하다면 스스로 매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이요법을 안 하시고 일반식을 드셨다면 응급실을 가는 그런 큰 사고는 나지 않았다고 해도 바로 금방 티가 날 겁니다. 몸무게가 바로 늘고 허리둘레도 티나게 늘어납니다. 몸무게와 허리둘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적으셨다면 여러분이 적어놓은 숫자를 보기만 해도 저는 그냥 몇월 며칠 날에 누구랑 뭐 드셨습니까 하고 바로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재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셨는지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쾌한 최원장,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안다면서 한번 맞춰보라지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계시지 말고요. 잘 치료하고 잘 낫자고 지금 오시는 건데 그렇게 서로 줄다리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드셨다면 바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복수가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알러지 치료에도 효과가 좋았고 호전 반응이 잘 나타났고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무조건 어제보다는 상황이 안 좋아질 겁니다. 체액 조절과 염분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경화 말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시면 예전보다 악화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간경화 말기라면 간이 딱딱해진 상황입니다. 간은 인체 기관 중에서 가장 혈액을 많이 머금고 있는 장기인데요. 간이 딱딱할수록 혈액이 간으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으로 들어가는 큰 혈관인 간 문맥의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문맥 고혈압이라고 하죠. 간으로 못 들어가는 혈액이 우회하면서 위와 식도 쪽으로 혈압이 올라갈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상황을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했는데요. 위식도 혈관이 상대적으로 튼튼해서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문맥 고혈압이 높을수록 혈관 안에 혈액이 복강으로 새어나가게 되니까요. 바로 복수가 차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짠 음식을 드시면 인체의 염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수분이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염식은 몸 안의 체액의 축적을 줄이고 복수와 부종을 완화하는 데는 꼭 필수적이라고 제가 잔소리를 계속 했죠. 원래는 알부민이 혈관 내의 삼투압을 유지해서 혈관과 조직 사이의 체액을 조절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경화가 악화될수록 간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알부민 수치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부민이 부족하니 피가 묽어지고 혈장 성분이 혈관 밖으로 스며나가게 됩니다. 저염식 식이요법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체내의 수분량이 늘어나고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모세혈관의 투과도가 커져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의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전에 간경화 알러지 치료하면 신장 상태는 알아서 좋아지나요? 영상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복수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복막염입니다. 복수가 심해지면 복강 내의 압력이 증가하고 장벽의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혈관의 투과성이 높아져서 혈장이 밖으로 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장벽의 투과성도 높아지니 세균이나 독소가 혈류로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복수가 심하다면 내장기관이 따뜻하고 정체된 물에 동동 떠있는 형국인데요. 복수는 장 주변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고염분 식단으로 인해서 복수가 더 증가하면 장벽이 더 약해지고 투과성이 더 높아져서 장내 세균이 복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세균이 복수에서 증식하면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라고 합니다. 세균에 감염돼서 복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자발성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뚜렷한 감염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제대로 차단하기 위해서 공기종으로 감염이 됐냐, 손으로 접촉해서 감염이 됐냐 엄청나게 따지면서 마스크를 써라, 손을 소독해라 하면서 보건당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감염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이것은 감염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외부에서 들어온 균 때문에 내가 세균에 감염된 게 아니고 원래 나의 장 속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던 장내 세균이 복막으로 이동해서 염증을 일으켰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에 세균이 사는 것은 원래 정상이죠. 장내 세균은 장벽에 살면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대신해주면서 인간과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화작용, 면역작용, 비타민 합성, 해독, 신경전달 물질 합성 등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총을 잘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장 영상을 시리즈로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균이 대장에 잘 살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장에 살던 세균이 복수로 새어나와 염증을 일으키면 큰 사태입니다. 복막에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내 장이 다 괴사된다는 말이잖아요. 간경화 환자의 8 내지 27%가량에게서 복막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나았다고 해도 또 1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70% 정도고요. 2년 내 생존율이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 복막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 점점 사망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입원해서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사망률이 5 내지 8%씩 오른다고 하고요. 그러니 일단은 장내 세균에 감염될 확률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장에서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세균이 왜 복수에서 증식을 하며 염증을 일으키는 걸까요? 외식하면서 짜게 드셔서 장벽의 투과성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장벽이 헐렁해진 틈에 혈관과 림프관으로 세균이 스며 들어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면역작용을 통해서 세균의 공격을 방어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해독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간경화 말기 환자의 간은 세균과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간은 간 내에 있는 면역세포를 통해서 간으로 들어오는 혈액 내의 세균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경화로 인해서 이 기능이 저하되면 혈중의 세균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고 다시 체내로 또 확산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균이 혈류를 통해서 퍼지게 되면 그것은 폐혈증으로 악화될 수가 있죠. 혈류에 침투한 세균들은 면역체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전신에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투과성이 증가하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주요 장기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합니다. 이때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는 출혈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지만 지난번에 출혈성 쇼크 양상과 결론이 비슷해져 버리네요. 그래서 명희한 최원장이 식이요법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알러지 치료만 믿고 저염식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끝도 없이 잔소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할 수칙을 잘 지키시고 그 위에 알러지 치료로 시너지 효과를 보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명희한 최원장이 알아서 잘 치료해주겠지 라고만 생각하고 생활관리나 식습관 관리를 안 하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먹지 말라는 거를 먹을 수도 있겠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사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상황이 위험한 신호인지 복막염의 초기 증상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고 초기에 빨리 대처할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막염의 초기 증상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건 복부 통증입니다. 복막이 염증에 노출되면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딱딱해지고 배를 누를 때 아주 아픕니다. 오늘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배에 통증이 있다는 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로 명쾌한 패밀리가 문의를 한다면 저는 빨리 응급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복막염의 두 번째 증상은 발열입니다. 일단 세균이 감염되면 당연히 체온이 상승할 겁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난다면 해열제를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응급실로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증상은 구역질과 구토입니다. 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구토와 메스꺼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식욕 부진과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염증으로 인한 반응인 거죠. 그리고 간성 뇌증이 심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복막염이 악화되면서 의식 저하가 뚜렷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하거나 졸음이 오거나 방향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시계를 보기가 어렵다거나 근육이 떨리고 심한 경우에는 혼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감염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혈중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하면서 간소혼수가 유발됩니다. 혹은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악화돼서 뇌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감소하면서 발생합니다. 평소에 간성혼수 증상이 심하셨던 분들은 두파락을 드시면서도 계속 커피 관장 같은 것을 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간성혼수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막염으로 인해서 간성혼수가 유발되는 것이라면 관장을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응급실을 가셔야 합니다. 또 장내세균에 감염된 것 말고 복수 천자를 하다가 아주 운이 없게도 장에 구멍이 생긴 자리가 감염돼서 복막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순간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쇼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손발이 차고 창백해지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말기 간경화 환자분들의 식이요법은 복막염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염분 식단은 복수의 양이 더 많아지게 만들고 장내세균에 감염이 되게 해서 복막염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복수가 심해지지 않도록 식이요법을 잘 하십시오. 그렇게 많은 영상을 찍으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서는 식이요법을 엄청나게 강조하지 않고 그저 이뇨제 정도만 처방하는 경우가 많죠. 저염식 없이 이뇨제만 의지하는 경우에는 신장이 손상되기 쉽고 간 이식을 알아보는 와중에 신장까지 나빠져서 투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집에서 출근 전에 영상을 찍는데요. 이 영상을 찍던 날에 진료에 약하셨던 초진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다가 자료도 너무 많아서 제가 체크할 것이 많아서 마음이 많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영상이 너무 긴데 어디 중간에 끊고 다시 찍을 수도 없는 영상이라 아주 꽁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초치기로 영상을 찍었는데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다시 보니까 어려운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정신없이 찍었을까 후회되긴 합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말도 빠르고 어려우니까 재생 속도를 좀 늦춰서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경화 말기에서 복막염으로 악화되는 원인, 과정, 복막염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병원에서의 조치는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뇨제나 복수천자를 통해서 복수를 관리하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감염의 징후를 빨리 찾고 손 씻기는 모든 감염 예방의 기본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술은 절대로 안 되고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해라. 이 정도가 병원에서의 진료 수칙입니다. 그런데 간뿐만이 아니라 장까지 진료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복막염이 걱정된다고 항생제를 선제 복용하면 장내세균이 다 죽어버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간이 좋아지고 난 다음의 문제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간이 좋아지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방법으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간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알러지 치료를 했는데 간 기능이 왜 좋아지고 간경화 말기에서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는 이미 영상을 많이 찍어놨으니까 기존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